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입니다. 투자가 고민인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뉴딜 펀드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많은 뉴딜 펀드 중에서도 KB자산운용의 뉴딜 펀드죠. KB코리아 뉴딜 펀드만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이 직접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운용 본부장인 심효섭 상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KB 코리아 뉴딜 펀드는요, 구조적인 성장이 가속화될 걸로 예상되는 디지털 뉴딜 부분과 그린 뉴딜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뉴딜은 빅데이터나 5G 클라우드, AI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린 뉴딜은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시장 업종은 반도체 비중이 한 30% 정도, 제약이 9%, 인터넷이 한 9%, 자동차, 은행이 한 7%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펀드는 디지털 뉴딜에 51% 투자하고 그린 뉴딜에 49% 투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 섹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2차 전지에 약 한 20%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에 한 14%, 전기차에 한 6%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에 한 15% 정도, 5G에 한 6.6% 정도 투자하고 있어서 코스피 업종 구조 비중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주로 성장 초기에 있는 산업이나 종목들에 집중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디지털과 친환경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럼 그 많은 뉴딜 펀드 중에서 왜 KB코리아 뉴딜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대통령께서 가입한 펀드입니다. 1월 15일 날 저희 KB 코리아 뉴딜 펀드에 대통령께서 가입하셨는데, 그 뒤로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펀드에 가입해 주셔서 저희 펀드의 순자산이 빠르게 증가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과 친환경 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의 정부들이 정책을 공조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탄소 중립인데요. 미국하고 유럽하고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발표했고요. 중국은 2060년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그린 뉴딜에 대한 투자가 1, 2년 혹은 3, 4년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 30년 동안 이어질 큰 트렌드다. 그래서 저희 펀드는 이쪽에 집중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큰 수혜를 누릴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저희 펀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초기 국면에 있는 산업이나 종목에 집중 투자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성장 초기 국면 산업의 주가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가 그런데요. 2006년도에 스마트폰의 침투율은 5%였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스마트폰의 침투율은 21%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4년 동안에 그 핸드셋 부품의 업종 지수는 2.5배나 상승했습니다. CAGR로 보면 한 35% 정도 상승한 건데요. 지금 전기차 업종이 딱 이 국면에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업종의 침투율은 한 4.7%, 약 5%로 보고 있고요. 4년 뒤인 2025년도에 21%까지 침투율이 올라갈 걸 보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이 경우에 2.5배가 올라갔는데 전기차 업종은 얼마 올라갈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도 성장 초기 국면에 있는데 이런 산업에 집중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 펀드가 손님들에게 좋은 리턴을 줄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저희 KB 코리아 뉴딜을 가입하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코스피가 어느덧 3,00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 주식형 펀드 정말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네, 코스피가
지난 10년간 2000을 기준으로 해서 1500과 2500 박스권 장세를 10년 동안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3000이라는 지수를 저희가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저항감 이런 것들이 손님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장기 트렌드를 보면서 지금 가입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과거 한 40년 동안의 S&P 500하고 코스피의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1987년도 블랙 먼데이가 있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죠. 그 뒤로 S&P 500이 아주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는 횡보했습니다. 노란색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그리고 닷컴 버블 이후에 한국 정보통신 강국, 인터넷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고 S&P 500은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팡으로 대표되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은 아주 많이 올랐고 코스피는 10년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이벤트가 터진 거죠. 그러면 다시 코스피가 과거 10년을 되돌아봐서 이번에는 코스피 차례인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2000년도에 한국이 인터넷 강국,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배경으로 올라갔듯이 향후 10년은 저희가 볼 때는 친환경이라는 큰 글로벌 팀이 주가 상승을 이끌 걸로 기대되는데, 글로벌 친환경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업체들이 많습니다. LG화학을 비롯해서 글로벌 탑티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저희는 코스피가 향후 10년 동안 큰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수익률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블랙 먼데이 이후에 한 450%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이후에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260% 상승했습니다. 또 금융위기 이후에 S&P 500은 320% 상승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큰 이벤트 이후에 강세를 보인 시장은 10년 동안 평균 30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시기에 코스피가 1,5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과거처럼 300%를 상승하게 된다면 향후 10년 정도 뒤에 한 6,000포인트까지 저희는 상승할 걸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향후 10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금리 상승기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괜찮은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미국 국채 금리가 연초에 이제 1% 정도 됐었는데 이제 2월, 3월이 되면서 이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까지 상승한 상황인데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CPI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CPI는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근데 작년 4월에 유가가 10불까지 빠졌거든요. 지금은 60불이 넘는 상황인데 이런 기저효과, 유가만 빠진 게 아니라 많은 재화들이 그때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에 의해서 4월, 5월은 미국 CPI가 3에서 4%까지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강세를 보일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기저효과가 없어지는 하반기에는 미국 CPI는 하향 안정화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분기까지는 성장주가 조금 고전할 수도 있지만은 하반기가 되면 6월이 지나고 하반기가 되면서 다시 성장주가 저희는 강세로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성장주를 얘기할 때 또 가치주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비교했을 때 어떤 쪽이 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일까요? 네, 저희가 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한 20년 정도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금융위기 때 한 95까지 떨어졌고 코로나 위기 때는 한 92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반등해서 99.6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100이 넘어가는 순간 시클리컬, 한국말로 하면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를 가치주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클리컬 주식들이 100이 넘어가는 순간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2분기 중에 이게 100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좋은 가치주가 2분기 중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다시 성장주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뉴딜 펀드가 저희 KB자산운용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일 텐데요. 차별화가 곧 강점이지 않습니까? KB코리아 뉴딜 펀드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해 주시죠. 저희 KB코리아 뉴딜 펀드는 코스피 70에서 80%, 코스닥 한 20에서 30% 정도 분산 투자가 돼 있고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가 한 65% 정도, 코스피 중형주 7%, 소형주 한 3% 정도가 분산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장 변화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쪽 같은 디지털이나 친환경 쪽이 올라갈 때는 충분히 베타 수익률을 누릴 수가 있고 이 종목들이 하락할 때도 대형주 비중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게 다른 뉴딜 펀드에 비해서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것이 KB코리아 뉴딜 펀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있고요, 이제 카카오, 누구나 다 아시는 디지털 쪽의 선두주자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글로벌 1, 2위 하는 전기차 배터리 업체입니다. 그리고 CS윈드는 풍력 타워 글로벌 1위 업체고 한화솔루션은 미국, 영국, 독일에서 태양광 모듈이 1등입니다. 그리고 첨보라는 중소형사는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 글로벌 1위 업체고요. SKC는 2차 전지 동박 부분 지금 2, 3위권인데 25년까지 글로벌 1등 업체가 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향후 10년은 친환경 쪽이 큰 힘이 될 거고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잘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시다시피 주요 친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 있는 선두권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나 산업에 저희가 집중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큰 글로벌 힘이 되는 친환경이나 디지털 쪽의 수혜를 저희 펀드가 다 누릴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투자 시장에서 헤매는 분들 많으시죠? 넘치는 뉴딜 펀드 정보 속에서 혼란스러우셨다면 구조적 고성장 기업에 선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KB코리아 뉴딜 펀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자산운용의 심효섭 주식운용본부장과 함께 KB코리아 뉴딜 펀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